제가 지지난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저나 선배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입생으로서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디자인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향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취미나 습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취미나 습관은 왜 드리는 게 좋으냐면요. 학생들이 때때로 교수님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세요? 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영감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취미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좋아하고 혹은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봐왔던 디자인된 제품 중에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 중에서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제품들 빼고 나만 알고 있는,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럽지만 매우 좋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혁오가 나오기 전부터 1, 2년 전부터 혁오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해서 그 밴드의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나름대로 괜히 뿌듯했던 느낌이 들었었어요. 무한도전 같은 것도 나오고 혁오라는 밴드가 점점 대중화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알려지는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 밴드가 잘 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새소년이란 밴드를 좋아하는데 그 밴드도 점점 유명해질 테지만 여전히 소수만 알고 있는, 저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의 뮤지션으로서 그 저만의 그 취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디자이너에게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나만 알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좋게 생각했던 숨겨놓고 싶은 제품은 없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가끔씩 발견을 하곤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오키사토라는 일본 디자이너예요.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 중에 넨도라는 스튜디오가 있고 그 넨도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넨도가에서 만든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키사토라는 분은 전통적인 디자이너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공학도 출신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의 그리고 이 디자이너의 제품들을 좋아하게 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몇몇 제품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이 자의 특징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는 자 많이 사용해봤을 거예요. 근데 자를 대고 줄을 그을 때 혹은 자를 보고 눈금을 이렇게 세어볼 때 종이가 흰색 배경이면 이렇게 검은색 눈금이 있는 자에 있는 눈금이 잘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가 어두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눈금을 읽으려고 하면 전혀 안 읽히겠죠. 이러한 매우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을 한 게 이 제품입니다. 이걸 보면은 반대편 방향에 있는 눈금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검은색 배경에서도 이 흰색 눈금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즉, 이쪽은 흰색 눈금, 이쪽은 검은색 눈금을 넣어놔서 검은색 배경에서도 그리고 흰색 배경에서도 저 사의 눈금이 잘 보이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가 혹은 사소하지만 여러 사람이 겪었던 문제를 어, 매우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크레파스 같기도 하고 연필 같기도 하고 색연필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초콜릿이에요. 어, 학생들이 뭐 초코라떼 혹은 라떼를 마신다고 했을 때 위에다가 초콜릿을 살짝 가루를 뿌려서 올릴 수도 있고 초콜릿을 이렇게 쓱쓱쓱쓱 긁어서 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초콜릿이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생겼고 연필깎이처럼 살살살살 돌려서 초콜릿이 이렇게 가루가 돼서 떨어진다면 초코라떼 같은 데 올려서 먹기도 좋고 뭐 케이크 같은 데 올려서 먹기도 좋을 거예요. 이 제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던 연필이라는 것과 연필깎이의 그 사용 방식을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가는 것에 적용을 해서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바나나 위에 바나나 껍데기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나나 껍데기처럼 쭉 뜯어버리고 있죠. 바나나 같은 거 마트에서 사서 보면은 그 바나나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언제 생산됐고 하는 그런 정보가 붙어있는 태그들이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낸도라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태그는 바나나의 껍질 모양처럼 벗겨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벗기기 전에는 이렇게 생겨서 바나나의 한 그 파트처럼 보이고요.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속살이 드러나면서 그와 동시에 그에 적힌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례는 나무젓가락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학생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젓가락이 나선형으로 파여져 있고요. 그것을 합치면 하나의 조각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요즘에는 급식을 하니까 젓가락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을 테지만 젓가락을 가지고 다녔던 저와 같은 시절에는 막 그 숟가락 통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것도 싫을 때도 있었고 혹은 젓가락 한 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가 되고 다시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조각이 됐을 때 그렇다고 불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이 사례는 향기를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은 길다랗게 생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꽂아 놓잖아요. 그런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리본의 끝을 저 향기를 퍼뜨리는 원재료에 담가 놓고 반대쪽 끝은 리본처럼 묶어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리본을 타고 향기의 소재가 위로 올라와서 증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냥 꽂아 놓는 막대기에 비해서 리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미적이기도 하면서 위트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앞에 사례들 중에 보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품 디자인에 한정된 사례지만 전자제품 사례 중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테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학생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쳐보고 싶었던 것은 없었나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학생들한테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잘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뭐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를 해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문제 상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라도 묘사를 해놓습니다. 글로라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줬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많이 찾아보고 많이 생각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수집해놔라 라는 거였어요. 특히 많이 찾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점도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잘된 디자인 사례를 엄청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많이 들어가 보는 사이트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 월간 디자인, 두 번째 건 디자인 정글인데요. 여기는 국내 사이트라서 한국말로 뭐 제품, 그래픽, 아니면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기사로 올라옵니다. 뭐 월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제 종이로 있는 그 잡지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잡지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큰 인구 그 서점을 가도 요즘엔 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정글도 비슷한 부류의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 보고 정기적으로 네이버에서 웹툰 보듯이 들어가 보고 새로운 기사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다. 나중에 뭔가 참고할 만하다 싶으면 다 스크랩을 해둡니다. 스크랩을 해두는 방법은 저는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나만 볼 수 있게 올려놓는 편이에요. 어, 소개해주고 싶은 여기 사이트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곳인데요. 국내에 있는 UI UX 분야, 산업 디자인 분야, 일러스트레이트를 전공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물과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올려놓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4학년을 졸업하는 시점에 그리고 3학년 때 졸업하는 시점에 여기에 올라오는 작품만큼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 자극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디자이너도 많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극을 많이 받고 적어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보다 잘하거나 비슷하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거진 B라는 잡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월간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일단 잡지가 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B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팟캐스트로도 연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매거진 B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그 기사를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매거진 B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을 다루고요. 그 브랜드 안에 있는 제품 혹은 그와 관련된 디자이너를 다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라던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조사 아니면 음식에 대한 것들도 잡지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팔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브랜딩과 관련된 브랜드와 관련된 이런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맨 밑에 구글이라는 회사 브랜드에 대해서 다루고요.
남학생들은 알겠지만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 축구 대항전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 챔피언스 리그 편은 저도 사서 봤었는데 뭐 챔피언스 리그의 과거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유의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로고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아우디 같은 것도 있고, 저는 패션 브랜드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도 다루기도 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알만한 거는 레고 같은 브랜드도 알만할 것 같고, 러쉬라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 밖에 여기 세 개의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라서 영어에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잘 못했을 때도 그냥 들어가서 그림이라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영상이 있으면 땡큐고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멋있는 작품들을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국내 사이트보다 이 해외 사이트를 더 애용하는 편이고요. 특히 맨 밑에 있는 yancodesign.com 같은 곳은 컨셉 디자인, 특히 학생 수준의 컨셉 디자인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작업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굳이 거기에 창업할 거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IT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면 스타트업의 동향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최근에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어디고 그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서 이슈가 되는 서비스는 무엇이다. 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시회 같은 것을 많이 가볼 것을 추천해요. 전시회를 못 간다면 적어도 백화점에 이런 매장들에 있는 제품들을 뭐 만져보거나 보거나 사진 찍어보거나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전시회 가기에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어도 가끔씩 이런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최근에 재밌는 거 없는지 한번 보고 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최신 IT 제품들, 최신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좋은 이유는 많이 찾아봄으로써 경쟁사들보다 다르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토스터기를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터기만 찾아봐도 제가 이거 구글에서 찾은 건데 세상에 수많은 토스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지 어떤 게 좋고 최신은 어떤 기술들까지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많이 알고 있어야지 좋은지 나쁜지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토스터기 아는 학생 있을까요? 이 제품은 발뮤다라는 일본 기업의 제품입니다. 발뮤다라는 기업은 찾아보면은 디자인된 스타일이 매우 모던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들고요. 여기 있는 왼쪽에 이게 이 회사에서 만든 토스터기예요. 빵 굽는 오븐이거든요. 물론 외형적인 면도 되게 특이하고 예쁘지만 기능적으로도 독특한 면이 있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빵을 구우면 혹은 빵을 데우면 소금기가 적당하게 촉촉하게 빵이 되어진다는 그런 기능적인 특징이 있다고도 해요. 뭐 어쨌거나 기존에 어떤 토스터기가 많은지를 알아보고 그 토스터기들의 빈 칸을 메워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과 제품을 기획하는 것이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디자인해주세요. 혹은 화장품 패키지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 30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뢰를 받으면 매우 디자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뭐고 관련된 매장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 것 같아요. 러쉬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모습이잖아요. 이 러쉬라는 브랜드는 뭐 입욕제라던가 비누 같은 것들을 마치 음식 매장처럼 컨셉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그런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패키지도 그와 그 결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작품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본의 나오토 후쿠자와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그 패키지 모습인데요. 실제 이렇게 팔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컨셉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컨셉 같았습니다. 키위는 키위 모양, 키위 맛이 나는 주스는 키위 느낌이 나는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바나나는 바나나 느낌, 딸기는 딸기 느낌이 나는 저렇게 패키지를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기에는 뭐 단가도 비싸지고 했기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매우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장품 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후쿠자와 나오토의 사례라던가 러쉬의 브랜딩 사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과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하자면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1학년이니까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기록을 해놓기. 스케치를 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메모를 남겨도 된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사례들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기. 즉, 잘 쌓아놓으라는 말이에요. 어딘가에는 이렇게 링크라도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찾아보고 또 다른 영감을 떠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